자, 타인의 권리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이런 보면 이게 아무 말 없이 타인의 권리 그러면 전부 타인의 권리예요. 그럼 이러면 항상 전부 타인의 권리 그러면 항상 생각을 해야죠. 첫 번째 뭐다? 대금 감액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선인 경우 선악불문하고 계약해제, 선인 경우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 배상, 제책기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자, 1번은요.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수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도인이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는 악이죠. 동그라미요. 해제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2번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권리 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때는 매도인은 누구한테? 선의의 매수인에게 계약 체결 당시 시가를 표준으로 계약 줄고요.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 거기까지 줄고요.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행 이익 배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봐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여기서 이제 보면 돼. 여러분요, 우리가요 이제 기준을 하잖아요. 기준. 여러분 계약 체결 당시죠. 이러면 체결 당시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기준으로 해서 하자 여부는요. 하자 여부나, 알겠죠? 그러면 선악은요. 선악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우리 이제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은요. 채무불이행이나 이행불능의 여부는 이행불능 당시 시가요. 이행불능 당시 또는요. 채무불이행 당시 이렇게. 채무불이행 당시 이것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요, 손해배상하고 우리가요, 하자라든가 선의하기를 판단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이죠. 이런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한번 보시면 계약 체결 당시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을 할 때. 알겠죠? 먼저다 이행 불능 당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이죠. 전부. 그러면 악의의 매수인은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손해배상은 누구만 한다? 선이 이렇게요. 4번 갑이 울로부터 매수한 임야가 모두 제3자 소유로 바뀌었다. 병소유죠. 전부 타인의 권리죠.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이죠. 그러면 매수인은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선이죠. 선인데 대금감에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인정되지 아니한다. 5번은요. 타인의 권리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줄고요. 오직 매수인의 기책사유. 오직. 우리는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죠. 이러면 무과실 책임인데 오직 매수인의 기책사유. 오직 매수인. 그랬을 때는 매수인이라는 것은 채권자의 잘못이다 이 말이잖아요. 매수인의 잘못이죠. 이런 경우는 담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자, 79번은요. 일부 타인의 권리죠. 1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선의. 우리가 선의 생각을 해. 선의.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대금 감액은 선악불문. 그 다음에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은 선의만. 특히 여기서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 배상. 선의는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악의는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이렇게 되죠. 자, 1번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선의는 대금 감액,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줄고요. 거기다가요. 뭐라고 쓴다? 이행, 이익, 배상 이렇게. 자, 2번은요. 매매의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날 동그라미 안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죠. 왜요? 안날이 뭐죠? 선이죠. 선의는 안날부터 1년 손해배상이죠. 3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날 동그라미하고 선의, 맨 앞에 선의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안날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1년 동그라미요. 그래서 1년 내 해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번은요.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을 상대로 한 대금 감액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부 타인의 매수인은 봐봐. 선이 이만 하면 돼요. 선이 무과실이에요. 선이 무과실은 물건에 하죠. 물건.
선이 무과시는 물건의 하자일 때 얘기, 물건의 하자. 알겠죠? 누구이기만 된다? 선이 이기만 하면 된다. 5번은요, 매매의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할 수 있다? 대금, 감해.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선이라고 했으니까 안 날로부터 1년.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80번은요,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이죠? 이런 봐봐. 수량 부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지금 여기 있죠? 1번. 수량을 지정한 매매. 여기를 줄거야 돼. 우리가 항상 여러분 무조건 100평을 샀는데 30평이 부족하다고 해서 수량 부족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일단 얼마다? 100평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안을 두고, 그 다음에 줄고, 대금도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 여기를 줄고, 대금도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 그래서 거기다가 평당 100만 원 이 말이죠. 평당 100만 원. 평당이 뭐죠? 면적이죠. 100만 원이 뭐죠? 가격 결정이죠. 그래서 평당 10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자, 2번요.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의 미달 줄고,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의 미달 동그라미 써 이퀄 일부 불능이죠. 일부 불능 옆줄 긋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X. 그래서 우리가 전부 불능일 때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는 없다? 여기요, 일부 불능이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매매계약 당시 이미 목적물의 일부가 이미 줄과 이미, 이건 이미란 말이 뭐죠? 원시적이란 말이죠. 이미요, 일부 동그라미 멸실, 일부가 멸실이 똑같아. 수량 부족하고 일부 멸실 똑같아. 선인 경우에 한해서 선이 동그라미 대금감해. 선이는 뭐다? 선 밑에다가 안날 1년 이렇게. 안날 1년이죠. 그러니까 이거 선이라고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와. 매수인은 안날로부터 1년 안에 이렇게 시험이 나올 수 있어. 알겠죠? 자, 그러면 4번은요.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 동그라미. 그럼 미달 그렇게 돼 있죠? 여기는요. 여기 이 말 하면 안 돼. 봐봐. 원시적 불능에 의한 책임 줄고, 원시적 불능에 의한 책임. 이걸 뭐라고 그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렇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그래. 원시적 불능에 의한 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 책임과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뭐만 있어야 돼? 담보 책임만 있어요. 담보 책임만 이렇게. 담보 책임만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5번. 수량 지정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한다. 미달이죠. 그럼요. 누구만 수량 부족은 누구만? 선이만 여기 표를 봐. 선이만 대금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선이만 악의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건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지금 계속 보지만 이러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이 표를 암기해야 돼. 표를 암기하면 한 문제를 맞추고 암기를 못하면 한 문제를 못 맞추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죠? 80번? 4번. 자, 81번은요.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줄고 지역권이 없는 경우 줄고. 그럼 지역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권이 없으면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을 용익 권능의 제한이라고 얘기해. 지역권이 없다. 그 사실 왜 여기 봐봐. 왜 안 날이지? 왜 안 날이지? 우리가 용익권능 봐봐. 표로 봐. 용익권능은 누구만? 선이만. 용익권 누구만? 선이만. 계약해제 손해배상. 그러니까 안 날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의의 매수인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 안 날로부터 1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요 뭐라고 한다? 안 날부터 1년 내 권리를 행사한다. 2번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 줄고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봐봐. 내가 집을 사서 이사를 갔더니 아무도 없다고 해서 이사를 갔더니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이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내가 집을 샀어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용익권능의 제한이다. 이렇게. 용익권능의 제한. 그래서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뭐 할다? 달성할 수 없다.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선의의 매수인이죠? 몇 년 안에? 언제부터? 안날로부터. 알겠죠? 항상 선의는 뭐로 바꾼다? 안날로부터 1년으로 바꾼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갑이 울소유 토지 위에 줄거 지상권이 설정. 그러면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에 지상권이 설정됐단 말은 지상권은 점유한단 말이죠. 그럼 나는요 그 땅을 점유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결국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고 수익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경우는요 매수인에게 계약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뭐가 된다? 인정된다. 이렇게 돼 있죠? 중요한 말은 뭐죠? 설정된 사실 뭐하고? 모르고 매수 선이죠? 선일 때 계약 해제 손해배상. 언제부터? 몇 년? 1년 이렇게. 4번. 매매의 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 줄고 이러면 유치권이 있다. 5번은 전세권의 목적이다. 내가 그 집에 집을 사서 이사 갔더니 그 집에 누가 전세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집을 이사 갔더니 누가 그 집을 유치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용익권능 제한이다. 누구일 때? 선의. 언제? 안날. 몇 년? 1년. 뭘 할 수 있어? 계약 해제 손해배상. 계약 해제 손해배상. 그래서 4번은 계약 해제는 선의의 매수인만 행사. 맞죠? 5번은요 맨 끝에 선의의 매수인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항상 여러분 목적을 달성할 수, 해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하는 거라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해제하지 않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죠. 알겠죠? 자,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82번. 자, 그럼 576조 딱 나왔죠? 저당권 전세권 봐봐. 그러면 저당권 전세권의 말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뭐를 분문하고? 선, 악을 분문하고 세 가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출제 비용, 상환 청구. 제척기한 몇 년? 없어. 다시. 선악 불문하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 출제 비용, 상환 청구. 제척기한은 없다. 대금 감액 있다 없다? 없다. 자, 1번. 저당권 행사로 매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줄고 해제 동그라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출제 동그라미 출제했죠? 그러면 매수인은 봐봐. 여기 봐봐. 지금 여기는 악의의 매수인도 이런 말 썼는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매수인은 그랬죠? 앞에가 선이다 악이다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아무 말이 없으면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이런 말이에요.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매수인은 그 말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출제 비용 상환으로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3번.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이 피담보 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 대금의 일부의 지금의 가름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했다.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건물이 5억짜리요. 저당권이 2억 있어. 2억 있어. 근데 내가 그 집을 샀어. 5억짜리 샀어. 근데 내가요 2억을 내가 끌어안았다 이 말이죠. 2억을 내가 끌어안았어. 5억을 샀는데 2억을 끌어안았다 이 말이죠. 그럼 자기가 다 끌어안고 샀는데 자기가 돈을 못 갚아서 경매가 됐어. 그럼 그건 누가 책임져야 돼?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죠. 다시 봐봐. 여기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이 피담보 채무 전부를 인수 2억을 내가 끌어안았다 이 말이죠. 매매대금 5억인데 얼마만 주고 샀다? 3억만 주고 샀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경매가 됐어. 누구한테 하소연할 때가 있다 없다? 없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번은요.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 이렇게 하죠. 지금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이런 봐봐요. 저당권이 있는 것을 매수했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됐어. 다시 저당권이 있는 것을 매수했어. 그런데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됐어. 그래가지고 소유권을 상실을 해.
이게 576조거든요. 가등기가 있는 것을 매수했어. 그런데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됐어. 그래서 권리가 직권말소가 됐어. 똑같죠, 구조가. 그래서 이것도 570이다, 576조다, 576조. 여기 줄거. 거기다 써. 원래 판례에는 뭐라고 했냐? 570조가 아닌, 570조가 뭐죠? 전부 타인의 권리죠? 570조가 아닌 576조의 담보책임이다. 그래서 다른 국가고시는 뭐라고 나왔다? 570조 담보책임을 진다. 이렇게 틀린 것으로. 알겠죠? 570조가 아니고 뭐다? 576조 이렇게. 자, 갑이 을에게 X토지를 매매했는데 갑의 X토지 위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것만으로, 이런 봐봐.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담보책임 아니에요. 저당권의 행사. 행사란 말이 뭐다? 경매, 이 말이야. 경매. 저당권의 행사. 다른 말로 뭐란다? 경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경매. 담보책임을 진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진다. 이렇게 X. 여기. 알겠죠? 우리가 저당권이 있다고 책임지는 거. 우리는 봐봐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다 저당이 잡혀 있잖아요. 그 저당이 잡힌 집을 샀다고 해서 담보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을 샀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봐봐. 보통 피담보책임을 내가 인수하면 또 담보책임이 또 있어 없어? 없어. 내가 매매대금을 다 주고 샀는데 저당권이 말소가 되지 않아서 경매가 됐을 때 담보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담보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 정답 몇 번? 5번. 자, 83번은 경매죠, 경매. 법원 경매의 경우는 줄과 권리의 하자. 우리가 물건하고 권리하고 어디가 적용이 된다? 경매는 권리. 경매 하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아니, 물건의 하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권리는 적용된다. 1번 틀렸네? 2번 무효인 강제경매. 우리가 경매는 유효가 돼야 돼. 그런데 경매가 무효가 돼. 무효. 그래서 무효인 강제경매 절차를 통하여 하자 있는 권리를 경락받은 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무효인 강제 경매 절차 이렇게 되어 있죠? 담보 책임 없다. 3번 경매 절차에서 취득한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써 물건의 하자서 법률적 장애, 법률적 장애. 그것을 물건의 하자라고 얘기를 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갑이 경매를 통해 매각받은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 이런 봐봐요. 우리 봐봐. 내가 물건을 경락받았는데 그 물건에 권리가 있을 때 권리. 원래는 아무것도 없다고 경락받았는데 거기에요 1번의 전세권이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1번의 임차권이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 책임을 지는 게 묻는 게 권리하자거든요. 내가 땅이나 건물을 경락받았는데 말소기준 권리가 저당권이 나는 1번인 줄 알았더니 숨어있는 임차권이 있어가지고 살아있는 임차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처음부터 그러면 내가 경락을 받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봐봐요. 재밌는 말이 나왔죠? 내가요 토지를 경락받았는데요. 저 경매가 돼서 경락받았는데 저당권이 살아있대. 저당권이. 나는 담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왜 안 지지? 왜? 안 져. 맞아. 왜 안 져? 우리가요 저당권이 경매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요? 저당권은 말소 기존 권리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언제나 소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가 됐는데 저당권이 살아남아 있다 이런 말은 나와 안 나와? 논리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나왔다?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매각받은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어. 그래서 대금감액이나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담보 책임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 없다. 담보 책임이 없어.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갑의 채권자 병이 갑소유 물건에 흠결이 있다. 우리 아까 말했죠. 원래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그러나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뭐 하지 않으면 고지하지 않으면 고지하지 않으면 뭐 한다? 책임을 진다. 그래서 채무자나 채권자가 물건에 흠결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매를 신청. 알겠죠? 그러면요 을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있다. 원래는 있다, 없다? 없는데, 이렇게. 자, 84번. 하자담보죠? 여러분, 하자담보는 뭐 한다? 물건의 하자라고 해요. 물건. 1번.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해서 법률상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줄거 법률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이것을 뭐란다? 법률적 장애. 이 법률적 장애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여기서 매매 목적물의 하자라고 그래. 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는 거기다 뭐라 쓴다? 경매에서 책임 X. 매매 목적물의 하자는 물건의 하자죠. 경매에서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2번 매매의 그 다음에 하자의 전부. 하자 아까 말했죠? 이런 봐봐. 아까 했었는데 하자가 있냐 없냐 선의이야기는 체결 당시를 기준한단 말이죠. 손해배상은 채무 불이행 당시 이행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해. 알겠죠? 그럼 여기 지금 뭐라 나왔죠? 여기요 하자의 전부는 그렇게 돼 있죠? 하자는 언제 기준한다? 매매 계약 시 이렇게. 2번 매매의 목적물이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결의했다. 이거 우리요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성능이 없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뭐다? 무슨 하자다? 물건의 하자 이렇게. 3번 계약 당시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가 있음을 과실로 알지 못한다. 과실 있죠? 우리가 하자담보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 여기 지금 뭐가 있어? 과실이 있죠. 담보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4번 하자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있어서 하자 발생 및 확대 가공한 매수인의 죄를 봐봐. 여기 봐봐요.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 여기 줄고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한다.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한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알겠죠?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5번은요.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 손해박스. 확대 손해는요. 여기요 맨 끝에 의무 위반 사실. 그 다음에 맨 끝에요.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맨 끝에 지금 보면 의무 위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 이렇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 없어요? 자, 불가능한 경우요. 물건의 하자에 해당하고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하자가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과실로 알지 못하면 책임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 위반 퀴즈. 정답이 없네요. 모두 다 맞는 거네요. 알겠죠? 모두 정답이요. 자, 85번은요. 틀린 것은요. 1번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의 해제권. 물건의 하자. 하자는요. 언제부터? 안날이죠. 선의 무과실. 여기서 안날은 선이 아니에요. 선의 무과실. 6개월 뭘 한다? 제척기간. 죄송한데 하나 빠졌네요. 여기 봐봐. 우리가 여러분요. 완전물 구포 청구란 말이 뭐죠? 완전물 구포 청구다. 그럼 봐봐. 우리가 아파트가 101호를 내가 계약을 했는데요. 그 101호가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냐? 중개업자가요. 그러면 똑같으니까 102호로 가시오. 그럼 돼 안 돼? 그걸 우리는 특정물은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면 봐봐요. 학원에요. 책상과 의자를 한번 봐봐요. 생긴 게 다 똑같이 생겼죠? 이걸 종류물이라고 그래. 이걸 불특정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면 돼? 다른 걸로 바꾸면 되죠. 그걸 완전한 물건으로 바꾼다 이 말이죠. 이 완전물 구포 청구를 뭐라고 한다? 그것은 특정물에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지금 특정물에서는 완전물 구포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알겠죠? 3번은요.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봐봐. 여기 봐봐. 물건의 하자로 인한 줄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된다. 원래는 6개월의 제척기한이죠.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이죠. 청구권. 이것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몇 년? 10년 이렇게. 4번 하자담보 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 해제권 행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뭐다? 제척기간 6개월. 5번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관련법상 이것을 말한다? 물건의 하자. 이 하자의 성립 시기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 성립 당시. 손해배상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언제? 이행 불능 당시. 채무 불이행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요. 자, 86번은요. 종류 매매의 경우 인도된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 선의의 매수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줄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이것을 완점물 급부 청구 이렇게요. 그래서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요 맞아요 틀려요? 1번은요. 여기가 물건의 하자죠.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은 선의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의 무과실.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 그래서 선의의 매수인이 아니고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이렇게요. 하자 없는 물건이죠. 이런 봐봐. 종류 매매 봐봐. 종류 매매를 뭐란다? 불특정물. 하자 없는 물건의 청구를 완전물 급부 청구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2번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관계없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은요 작년에 우리 시험에다 났어. 알겠죠? 작년에 모든 우리 국가고시에 다 났다고 보시면 돼.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 착오하고 담보 책임은 예전에는 경합한다가 아니고 담보 책임으로만 해결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판례가 착오와 담보 책임은 경합한다. 그래서 여러분 줄고 여기 하자 담보 책임 줄고 여기요 착오를 이유로 착오 동그라미 다 하자 담보 책임하고 착오는 성립 요건이 서로가 다르다 이 말. 다르다. 하자 담보 책임하고 착오는 성립 요건이 다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자 3번 매매 목적물에 부과된 법률상의 장애 줄고요. 법률상의 장애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물건의 하자 이렇게 물건의 하자. 그래서 맨 끝에 권리의 하자에 해당한다. 틀렸죠. 자 4번은요.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 주고 면하는 특약 아까 말했죠. 면제도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 그래서 여기 면하는 특약을 했죠.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마지 못한다.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5번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 행사 기간은 재판상 청구를 위한 뭐가 아니다. 출소기간. 출소기간 줄고 우리 시험법에서 출소기간은 어디가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만 출소기간이죠. 그럼 출소기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요,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3번. 이렇게. 자요, 87번은요. 1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 세 가지. 뭐가 있다? 첫 번째, 계약 해제. 두 번째, 손해배상. 세 번째, 출제 비용 상환 청구.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 다시 저당권 행사는 선악 불문하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 출제 비용 상환 청구. 세 개. 알겠죠? 2번. 이거 똑같아 봐봐. 먼저 우리 아까 봐봐. 이거 봐봐. 저당권이 있는 집을 샀더니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했다. 가등기가 있는 집을 매수했더니 본등기로 소매를 했다. 가압류가 있는 집을 샀더니 압류에 의해서 경매가 돼서 소유권을 상실했다. 똑같죠? 지금 구조가 다 똑같잖아요. 구조가. 그럼 봐봐. 여기요. 가압류 줄고요.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이 가압류에 의한 강제집행 뭐죠? 경매로 인한 압류해서 경매하는 거죠. 압류로 인한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다. 소유권을 상실.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다음에 을은 계약 체결 당시 가압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가압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뭐다? 악이다. 악이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당권의 행사는 뭐를 불문한다? 선, 악을 불문하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 세 가지죠. 자, 세 가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경매로 상실한 경우. 그 다음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본등기로 상실한 경우. 가압류가 되어 있는 집을 샀다가 압류가 돼서 경매로 상실한 경우. 세 가지. 다 똑같이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 출제비용, 상환 청구. 아시겠죠? 선악 불문한다. 이렇게. 3번.
매매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이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줄거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여러분 대금도 면적을 기준, 그걸 뭐라 한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 수량을 지정한 매매 이렇게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계약이 가장 대표이죠. 수량을 지정한 매매이다. 4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대금 감액, 일부 타인이죠. 생각해야 돼. 선악불문하고 대금 감액이죠. 그래서 대금 감액 청구는 악의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다. 5번 타인의 권리 매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여기서 봐봐. 아무 말 없이 타인의 권리 그러면 뭐다? 전부 타인이죠. 전부. 그래서 타인의 권리 매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 알지 못한 줄과 선의의 매도인이죠. 아까 했죠. 선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선이면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 매수인이 악이면 손해배상 없이 해제. 그러니까 아무튼 선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이 악의를 묻지 않고 일단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의 선이 동그라미 선이 동그라미 손해배상, 악의 동그라미 손해배상 X. 악의는 손해배상하지 않고 선의는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한다. 그러니까 아무튼 악이든 선이든 일단 무조건 뭐는 할 수 있다. 해제는 한다. 결론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정답 몇 번? 1번. 자, 88은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된다. 569조. 2번 담보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그런데 무과실인데 매수인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 줄고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다.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 그래서 전부 타인하고 일부 타인의 권리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이익. 이렇게. 4번 574조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에서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에 줄고 선의의 매수인은 전부를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고. 5번 여기다 나왔죠? 변제기에 도달 줄고. 이런 변제기에 도달했단 말은 뭐죠?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했단 말은 언제든지 받으러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변제기에 도달 그러면 계약 체결 당시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해. 그래서 여기 보면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할 때는 줄과 매매 계약 당시. 중요하죠?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본다다, 추정한다다. 추정. 본다 그래서 틀린 것으로 낫다고 그랬죠? 본다 그러면 안 돼. 추정 그래야지. 알겠죠? 본다 틀렸다고. 추정한다 그래야 돼. 알겠죠? 우리 기출문제 지문 그대로라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 자, 89번. 특정물 매매에서 완전물 급부 청구. 이러면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뭐다? 이퀄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이것은요 특정물에서 있다고 해서 종료물에서 있다고 해서 종료물. 특정물은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 이런 말 안 못해. 알겠죠?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죠.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2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아니다. 아니죠. 우리 채권법은 임의규정이죠.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다. 경감 동그라미하고 가중 면제 다 돼. 경감할 수 있고 가중할 수 있고 면제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면제했는데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3번 매도인이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를 제출했다. 여기까지요. 이것은 뭐냐? 우리는 객관적 하자죠. 여기에 해당하는 성능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고 성능이 안 나오면 그때 뭘 한다?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런 기재된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보증한 것. 이렇게. 4번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이렇게 돼 있죠?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는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는, 이렇게 됐죠?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도달하지 않는 줄과 도달하지 않는, 그렇게 됐죠? 그럼 언제 자력을 담보한다?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하는 것을 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5번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 줄과
저당권의 행사 했어요?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럴 때요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하고 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출제 비용 상환 청구.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자, 90번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 이전을 할 수 없게 될 때 매도인은요 선의의 매수인에게 줄고 이행불능 당시. 아까 우리요 손해배상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이행불능 당시 이코라고 채무불이행 당시, 이행불능 당시, 채무불이행 당시를 표준으로 이행이익 배상, 이행이익을 배상한다. 우리가요 하자의 전부 여부, 그 다음에 선의 악의는 언제 기준으로 한다? 계약 체결 당시. 손해배상을 언제 기준으로 한다? 이행불능 당시. 자, 2번 갑과 을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병에게 뭘 했어? 매매죠. 매매는 계약이죠.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유효. 2번 틀렸죠. 3번은요 선의의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가 없죠. 선의의 매도인 나왔는데 선의의 매도인, 그럼 매수인이 선의이냐 악의냐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든지 손해배상하지 않고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해지하든지. 그런데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냐? 571조 제1항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어.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매수인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봐봐요. 여기 딱 보면 이 매수인이 선이다 악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죠. 그러면 이게요 선이다 악인지는 모르고 이게 571조 제1항이에요. 그러면 571조 제2항을 한번 뭐라고 되어 있냐? 매수인이 악인 경우에는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손해배상한다 이 말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은 손해배상을 한다는 말이 없죠? 그럼 여기는 손해배상을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하는 거. 이때 매수인은 선의의 매수인을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걸 반대 해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원래 이게 법정 그대로예요. 이게 이런 거 좀 모르죠. 아까 내가 말했죠. 우리가 그냥 매수인다, 그냥 매도인 그러면 뭐를 불문한다? 선, 악을 불문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험이 나올 때도 법조문이 있다 해서 법조문 그대로 넣으면 안 되잖아요. 이 법조문을 다시 규범조화적 해석을 해가지고 이항하고 조화적으로 해석해서 이항이 이러면 돼 있으면 앞에를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선의의 매수인에게 이렇게 해야지. 선의의 매수인에게. 그런데 이걸 빼버리고 이렇게 그대로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거 어떡하라고. 알겠죠? 나중에요 만약에 시비를 걸었다 그러면 법정원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항하고 관계에서 선의의 매수인이다 이 말이죠. 그럼 앞에다 선이라고 써주는 게 정확한 거죠.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법정원에 그렇게 돼 있다. 이해되셨죠 지금? 이렇게. 자, 4번은요 부동산 매매계약이 수량 지정. 여러분 수량 지정이 뭐예요? 평당 100만 원이 수량 지정이죠. 그런데 그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줄과 미치지 못한다. 미달이죠. 그러면 선의의 매수인은 우리가 수량 부족에서는요 선의의 매수는 뭐 할 수 있다? 대금감의 계약 해제, 손해배상. 언제부터 1년이다? 안날로부터. 왜? 누구니까? 선이니까 안날로부터 1년이다 이렇게. 5번 갑이 누수 및 균열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이죠. 을로부터 과실 없이 매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매수인이죠. 그런데 선의인데 무과실이죠. 선의 무과실. 매수인에게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권이 뭐가 된다? 인정된다. 재치기간은 몇 개월이다? 6개월. 특히 손해배상은 몇 년이다? 하자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 10년에 소멸시효. 6개월은 제척기간. 10년은 소멸시효. 이렇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뭐냐면 담보 책임을 그런 것이고, 여러분요, 담보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시험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우리가요 항상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수많은요 집을 사고 팔고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돈 벌 거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사고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지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중개업자들이 가장 이제 미숙한 부분이 무조건 안날부터 6개월 이렇게만 하니까 이 안날부터 6개월이 언제냐 이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자를 안날부터 6개월, 안날부터 6개월이라는 말은 맞는데 그 하자가 언제부터 생긴 하자냐 이 말이죠. 그 하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있었던 하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발생해서, 알겠죠? 그래서 안날부터 6개월이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있었던 하자가 돼야 돼. 왜요? 우리 아까 담보 책임은 원시적 하자와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있었던 하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실제적으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비가 왔는데 뭐 어디가 샌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은 몰라도 그 외의 것들은요, 그렇게 우리가요 쉽게요 담보 책임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요, 일단 우리가 권리하자, 그 다음에 순서로 봐. 권리하자, 그 다음에 경매야. 그러니까 권리 다음에 경매죠. 권리 다음에 경매니까요, 경매에 있어서 하자는 물건의 하자는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부 타인의 권리와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이익. 그 다음에요,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선악불문하고 계약해제. 그 다음에요, 여기요, 저당권에서는 선악불문하고 계약해제, 손해배상, 출제비용 상환. 그래서 그럼요, 선악불문하고가 딱 5개가 있어. 첫 번째,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선악불문하고 계약해제,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 대금감해. 그 다음에 저당권의 행사에서 1개, 2개, 3개, 출제비용 상환 청구, 이렇게 5개가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제를 하죠. 해제하는 경우는 뭐가 없다? 제척기간이 없어. 그래서 시험에 제척기간 1년짜리가 아닌 거 그러면 거의 98%는 전부 타인의 권리가 정답이 될 거예요. 저당권 행사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서 지금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는 것은 대금감액과 계약해제가 동시에 인정되는 거. 동시에. 그럼 항상 대금감액은 어디서만 인정돼? 대금 일부 타인하고 수량 부족해서 나오니까 다른 데 가서 더듬고 있으면 큰일 나죠. 어디를 봐야 돼? 항상 대금 감액을 먼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계약 해지는 손해배상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금 감액이 어디가 있는가 찾아야죠. 그러니까 일부 타인이 걸려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시밖에 없다고. 다른 데 가서 찾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도 누구인 경우만. 선의인 경우만. 알겠죠? 누구인 경우? 일부 타인의 권리가 선인 경우 대금감액 계약해지 손해배상. 수량 부족에서 선인 경우 대금감액 계약해지 손해배상.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물건의 하자에서는 했었죠. 뭐가 있다?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하자 없는 물건 종류물이죠. 우리 그것을 말한다. 완전물 급부 청구. 완전물 급부 청구. 우리가 경매에서는요, 1차적으로 누가 책임져? 경매에서는 누가? 채무자. 2차적으로 누가? 채권자. 경매가 유효가 돼야 돼? 무효가 돼야 돼? 유효가 돼야 돼.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는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져. 우리가 법률적 장애를 무슨 하자라고 한다? 물건의 하자.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채권은 딱 2가지가 있다. 딱 2가지. 변제기 전이냐? 변제기냐? 변제기는 계약 체결 당시. 변제기 전은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본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물건의 하자는 조금 약간 이제 복잡하죠. 물건의 하자는. 알겠죠? 물건의 하자에서는 우리는요, 항상 카탈로그나 검사 성격서란 말이 나와야 된다. 그걸 무슨 하자라고 한다? 객관적 하자다.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무과실 책임인데, 여기서는요,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을 정한다. 매수인의 뭘 참작한다? 잘못을 참작한다. 원래는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되고, 몇 개월이다? 6개월인데, 손해배상은 몇 년이다? 10년에.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다. 확대 손해, 확대 손해의 경우는 뭐 한다? 그거죠? 의무 위반과 귀책 사유. 의무 위반과 귀책 사유. 28회인가 29회인가 한번 나오고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 그 확대 손해는 뭐냐면 이런 거죠. 봐. 우리가요, AI 걸린 닭 있죠, 닭. 닭을요, 잘못해서 그것을 공급해서. 얘가요, 숨만 쉬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건강한 줄 알고요. 양계장 주인이 갖다 그걸 넘겼는데요. 뭔가 얘가요, 눈이 좀 개슴칠에 한계가 좀 이상한데, 아무튼요, 뭐 졸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단 말이죠. 알겠죠? 그랬더니 그놈이 가가지고요, 다른 데 농장에 딱 오니까요, 그래,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 입을 확 벌리니까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AI에 걸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걸 확대손해라고 그래, 확대손해. 그러니까 한 마리의 닭이 잘못 와가지고요, 여러 AI한테 다 감기를 지금 전파시켰죠? 그걸 확대손해라고 그래. 이런 확대손해는 그러한 물건을 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걸 의무 위반이죠.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못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잘못이 있어야 돼. 그래야 책임을 지죠. 나쁜 물건을 주면 안 되잖아요. 나쁜 물건을 줬으니까 의무 위반이잖아요. 그 의무 위반에 대해서 내가 잘못이 있어야 책임을 지는 거죠. 그걸 귀책 사유라고 그래. 의무 위반 플러스 귀책 사유. 그런데 이놈의 닭새끼가요, 어떻게 해요?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아주 건강한 줄 알았죠. 알겠죠? 깜빡 속아가지고요, 했다 이 말이죠. 잘못이 있다 없다?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보통은 이런 것을요, 반대, 의무 귀책 사유가 없다고 인정을 하겠어, 안 하겠어? 전문가 입장에서는 안 하죠. 양계장에 닭을 공부한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은요, 닭에 대해서만큼 뭐예요? 전문가잖아요. 그런 것은 잘 인정을 잘 하지 않죠. 우리가 보면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사용자 책임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A라는 내가 택시 운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전기사가 가가지고 잘못해서 승객을 성추행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승객은 그 운전기사한테 책임을 묻는데 보통 운전기사들이 돈이 별로 없으니까 보통은 회사에다 그 책임을 묻는단 말이죠. 그걸 사용자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민법의 사용자 책임을 보면은 피용자를 잘 관리했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에. 관리를 잘했으면. 근데 관리를 잘했다고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아직까지 인정한 것이 없어. 알겠죠? 관리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운수회사가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성범죄가 많잖아요. 그럼 운수회사가 어떻게 하냐? 다 일단 택시 운전기사 일단 오잖아요. 그럼 구성에 좀 만나고 오라고 그래. 구성에 만나고 오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성에 몰라요? 그래서 구성한테 갔다 와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뭘 한다? 교육받았다는 교육증을 가져오죠. 그러면 뭐다? 최소한 우리 회사는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 그것이 법정에 가서 과연 크게 효력이 있느냐? 물론 이제 손해배상을 하거나 이럴 때는 약간의 참작이 될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러고요. 딱히요. 택시 회사도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슨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딱히 증명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요. 저 구성이에요. 그분한테 갔다 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구성에 가면은요, 막 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요, 정신 확 빼가지고 또 내보내잖아요. 그럼 이제 와가지고 수료증 갖다가 붙여놓죠. 그럼 그것이 이제 우리는 최소한 이 사람을 우리는 뭐 하고 있다?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다 해서 그거에 있다고 해가지고 택시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확대 손해가 있으면 의무 위반이 있고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귀책 사유가 없으면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를 인정한 경우는 지금까지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그럼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환매 있죠? 환매하고요. 여러분요, 교환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약간 복잡해. 알겠죠? 환매와 교환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